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반부 영상 마지막에 타겟 프로파일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물론 이제 과제 스터디이긴 했습니다만, 실제 제 제자 중에 한 학생이 과제로 내셨던 부분들을 제가 조금 발췌해 갖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타겟 프로파일링화 시키는지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른 과목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저를 모델링해서 작성해봤던 타겟 프로파일링과 함께 실제 어떤 매체들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또 두 번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겟 프로파일 샘플입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터디였기 때문에, 직장인 구자이, 25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소처럼 일어나, 모바일,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뉴스, 날씨 및 간단한 검색을 한다라고 쭉 나와 있죠. 빨간 글씨 중심으로 보자라면, 출퇴근길에는 웹툰을 보고, 또 퇴근 후에는 IPTV를 시청을 하고요. 또 주말에는 외출한다. 외출할 땐 강남역을 중심으로 가고, 또 친구들과 만나면 쇼핑과 영화 관람을 하고요. 또 편의점에 들려서 간단한 식료품을 구입을 하죠. 그리고 IPTV VOD를 통해서, 드라마랑 예능을 본다. 지금 누구나가 똑같진 않아도, 있을 법한, 그런 어떤 하루의 일과잖아요. 이렇게 빨간 글씨로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김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온오프라인에 미디어를 접할 수밖에 없다. 즉,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요 개념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PMN 전략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 타겟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수업 시간마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은 20대에 구자희 씨를 봤다라면, 이제 30대에 이제 직장인 주호일 씨를 보겠습니다. 어우, 너무 반가워요. 아주 나이를 확 깎았습니다. 직장인 주호일 씨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기상과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스마트폰 통해서, 새벽에 진행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결과를 검색하고요. 또 출근길에는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친구들과 잠실 야구장으로 달려가죠. 주로 치맥을 같이 먹으면서 경기를 본다는 거고요. 주말에는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직장인 주호일 씨도 IPTV, VOD 서비스 이용하는 거고요.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요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점도 있긴 하지만, 연령과, 그 다음에 남녀와, 그 다음에 기혼과 미혼이냐에 따라서 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이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과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결국에는 온오프라인의 어떤 매체 접촉점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가 PMN 전략과 함께 타겟 프로파일링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희 수업 시간 스터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에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타겟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어떤 매체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좀 쉬워지고 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좀 바랄게요. 이제 제가 우리 과제 때 우리 학생께서 소개해 주셨던 내용이었더라면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광고 홍보 캠페인너 시간에 좀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랬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저희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제가 일단 매체를 온오프 매체가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 중에서도 5개 광고에 얼마나 노출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동종 매체에 대한 미디어믹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5개라고 하는 OH 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유형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루 일과 동안에 많은 매체를 접할 수도 있구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의식을 하거나 의식을 하지 않거나 이런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따 뒤에 쭉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좀 이제 뒤에 원래는 이게 쭉 나오는 건데 제가 한 페이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성명은 저였고요. 나이는 27세. 그다음에 복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제가 나왔던 한양대 관공학과 3학년. 실제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복학생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혀 없었던 타겟 프로파일링은 아니고요. 제가 약간 팩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예전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했던 어떤 패턴들과 함께 여기에 좀 더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제 픽션을 좀 가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연성이 있게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루 일과는 6시에 기상해서, 자, 우리가, 자, 운동하러 나간다라고 되어 있고, 자, 올림픽 공원을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너무 건전하죠? 네. 자, 1시간 조깅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 7시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거리 학교를 향해서 집을 나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생들이시니까 아마 약간 비교해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 타고요. 통학을 하지만, 자, 그다음 버스도 역시 탄다라는 거고요. 즉, 지하철과 버스 같이 탄다라는 거였고요. 자, 학교를 들어서면 정문부터 게시판에 행사 안내문과 광고물, 실제 과거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게시판도 많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게시판이 가장 큰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플랫폼이었었어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단대 앞에, 주교 학생관 앞에 이런데 게시판에 여러 가지 대자보들이 붙어서 실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함께 뭐 과 소식도 알리기도 하고 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광고글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자, 강의실 수업이지만 자, 오후에는 학우들과 교회 수업을 위해서 자, 땡땡땡 광고 행사인데 실제 자, 오리콤을 저희가 논현동에 있죠. 자, 직접 방문을 해서 수업을 들었었고요. 자, 그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 일단 이동할 때는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들과 개별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대로도 타고요. 또 강북 가면도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일단 대로를 이용한다라는 거겠죠. 대교도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수업 후에는 동기 모임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갔으니까 역시 명동에서 자, 같이 친구들 저녁 모임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녁 모임이 끝난 다음에 집에 올 때는 자, 역시 또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한다. 뭐 이런 식의 진짜 개연성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 매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간에 자, 우리가 동네 간판 자, 동네 간판을 얘기를 해주고요. 자, 버스 외부 광고 자, 그 다음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PSD라고 다 얘기를 하죠. PSD 자, 그 다음에 지하철 그러니까 교통시설 그러니까 교통수단 내에 있는 자, 액자형과 모서리형 광고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전광판. 우리 여러분들, 강남역 가시면, 자, 우리 CGV 옆에, 자, 점프 밀라노가 있거든요. 자, 그 앞에도 역시 전광판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바로 보이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야립 광고. 자동차 이용하면 야립들도 이제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쉘터 광고들. 여러분들 평택대학교 앞에도 바로 버스 정류장 있죠? 자, 그렇게 역시, 자, 버스 승차대 광고에도 역시 광고를, 자, 우리는, 자, 볼 수 있다. 노출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아까 우리 마지막에 택시 탄다고 했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씩 아마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택시에도 광고가 붙어 있으면, 내가 직접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게 바로, 자, 한 가지의 매체만 가지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매체에 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역시 뒤에 넘어가면 광고와 심리학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디어믹스 전략에, 자,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미디어믹스는 아까 전에 동종 매체와 이종 매체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자, ATL과 BTL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ATL과 BTL은 역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뭐 들으셨던 내용들이시라서 다 아실 겁니다만, 다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ATL은, 자, above the line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그 다음에, 자, BTL은 below the line.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마 저하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그 당시 강조하면서 설명해 드렸던 거긴 한데 우리가 BTL과 ATL을 과거에는 그냥 ATL은 뭐 4대 매체 그리고 BTL은 뭐 이벤트나 뭐 프로모션 또는 뭐 5개 광고 이렇게 그냥 단순놀이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보게 되면 약간 조금 다릅니다. 각이 어떻게 다르냐면 오버브 더 라인은 자, 종이 위에, 그러니까 선 위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가면 종이 위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견적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물건 사시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때마다 견적서를 같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막 우리 주인께서 견적서 막 쓰시잖아요. 이게 바로 어버브 더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이미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 매체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광고료가 포멀하게 형성되어 있는 매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4대 매체다 5개 매체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5개라 하더라도 이미 뭐 우리가 아까 잠깐 몇 가지 매체 보여드렸었습니다만 버스 외부 광고나 또 지하철 차내 광고는 전부 다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광고료가. 이런 것들은 어버브 더 라인, 즉 ATL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BTL은 뭐냐면 우리가 뭐 아까 이벤트 프로모션이 IMP적인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종이에 쓸 수 없다는 얘기, 빌로우 더 라인. 즉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그다음에 에이전시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야, 얼마면 되겠어? 약간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얼마면, 이 매체와 이 프로모션은 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합의에 이르는, 즉,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뭔가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제가 왜 소개를 또 해드리냐면, 우리가 5개 광고 중에서 그런 매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되지 않고, 매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소위 이야기하는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는, 그러니까 협의에 따라서 값이 정해질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개념 접체는 그렇습니다. ATL과 BTL,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견적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 매체들은 우리는 ATL,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매체들은, 우리는, BTL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07년도에 집행했던 꽤 오래된 그런 캠페인이었잖아요. 이렇게 펩시콜라의, 신규 캔 런칭 캠페인을 지하철 손잡이에 했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매체는 존재하지 않은 매체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뭐냐면, 광고주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다음에, 매체사였던 매체사가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은 설치를 했고요. 이때는 제작비 외에, 광고료를 별도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정되어 있는 광고료가 시장에, 그러니까 원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광고료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BT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2018년도에 넘어오면, 배달통. 우리 지금 우리 잘 아시는 오토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배달 어플이죠. 배달통이 이렇게 파격적인 형태의, 그런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2007년도에 펩시콜라를 누군가가 기억하고 벤치마킹을 한 거죠.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해서 진행했던 사례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자카드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역시, 모양 자체의 어떤 특수성은 크게 크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카드의 어떤 직사각형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손잡이 역시 진행했죠. 이런 것들은 시대가 달라졌긴 했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았을, 지금으로 따지면 바이럴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매체 유형이다 보니까 BTL 매체로서 지금도 스마트한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매체 전략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TL 전략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페브리즈. 페브리즈가 사실은, P&G 계열의 이제 브랜드죠. P&G가 굉장히 많은 그 제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SK2 화장품도 사실은, 우리 P&G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자 중에 프링글스라고 있잖아요. 되게 짭조름한 감자 스낵. 요것도 역시, 우리 P&G 그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다종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집행을 합니다. 심지어 광고주 내부에 미디어를 관할하는 매체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대행사 이상의 어떤 경험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P&G라고 하면 글로벌한 어떤 기업, 글로벌 브랜드 회사이기 때문에 또 많은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매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브리즈는 약간 일반적인 매체에 대한 집행은 그렇게 꼭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5개로 보면 BTL 매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굉장히 과거부터 많이 했던 그런 광고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여드리는 내용은 제가 저희 회사가 직접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 당시에 일단 여러분들 흔히 대형 할인마트 가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카트잖아요. 카트에 일반적인 광고 외에 보시는 것처럼 페브리즈 에어,
여러분들 탈취제죠. 방향제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페브리즈 그러면 자, 섬유 탈취제로 워낙에 거의 과점을 이루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죠. 거의 독점적인 지위까지 있을 법한 그런 상품이잖아요. 마켓 시어가 70%가 넘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반면에 페브리즈 에어는 사실은 약간 후발주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품이 팔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 매장에다가 광고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좀 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많은 매출을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쓸까 하다가 실제 체험을 해보게 하자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페브리즈 에어를 카트에다가 실어가지고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마지막 페이지라서 설명 좀 드리자면 사실 근데 이때 사고가 있었어요. 즉 여러분들 저희 지금 우리 아들도 초3인데도 아직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지금 게임하거든요. 근데 자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카트 안에 많이 태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눈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탔던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얼굴에다 분사를 했습니다. 칙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 마트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자, 당연히 이제 사고죠. 사실은 매체 사고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다행스럽게 병원 갔는데 이상 없었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제품이 무해함을 사실 입증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도 있죠. 반전이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 페브리즈가 그 당시에 효과를 봤다라고 해서 자, 이게 보시는 내용이 이게 2회년 차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집행했다가 효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2007년도까지 집행했고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뭔가 좀 더 체험형의 어떤 그런 디테일적인 매체적인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바로 5개 광고의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홍보 캠페인론 때도 많이 설명해 드렸었습니다만 5개 광고를 가지고 집행하는 캠페인들이 굉장히 유형의 변화가 되게 많다 보니까 즉 디테일적인 요인이 되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캠페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 홍보 특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해보기 쉽지 않은 매체가 5개 광고 매체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페이지를 과거에 집행했던 사례로 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뿌리는 거 외에 고체형으로, 이건 여러분들 비치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화작용 아시죠? 나프탈렌 우리 예전에 과거 화장실들이,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냄새가 좀 강하다 보니까, 나프탈렌을 설치하면, 기화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그 암모니아 냄새를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자, 그런 형태들을 이용해서, 고체형으로 비치형을 만들어서 화장실 같은 데다가 설치해 놓으면, 일단 이게 다 날아갈 때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탈취제 역할을 해주는 어떤, 방향제 역할을 해주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뭐냐면, 카트를 끌고 갈 때 한번 향을 맡아보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제품에 대한 제품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보여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집행했고요. 할인마트의 푸시카트 제품 부착 광고. 이런 형태들이,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BTL 매체로서, 소비자 접점의 매체들. 이런 매체들로,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어찌되었던 저희가 지금 미디어, 전략에서 믹스와, 그 다음에, PMN 전략, 그 다음에 BTL, ATL, 이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려 놓으시고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캠페인들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광고와 미디어 매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2주 반 정도에 걸쳐서 제가 그만큼 중요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바로 이어서 광고와 심리학,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18분 19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다 못한 부분들은 제가 역시 다음 주 24일 날 제가 이제 마지막 PPT와 함께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광고와 매체였습니다. 이제 광고와 심리학을 보도록 할게요. 내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광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눈에 익은 캠페인들 꽤 좀 몇 개씩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이제 캠페인 전략들이 그냥 저희가 어떤 아이디에이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심리학 자체가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뭐 철학과 함께,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사실 학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뭐냐면 사람의 심리가 그만큼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수 있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런 세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광고의 어떤 전략들, 뭐 심지어는 광고 심리학이라는 어떤 책까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이제 이 PPT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근간들은 이제 광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책에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출처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심리학이 그만큼 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자, 일단은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여기에 이제 기억이라는 건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아마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추억과 기억 얘기 기억하시나요? 꽤 이제 오래돼 갖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기억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그런 어떤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자,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이번 광고와 심리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좀 내용은 되게 많아요. 책 한 권이 뭐 사실 다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태도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이런 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과 노출, 뭐 이런 간이 감각, 요 정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광고에 있어서 소비자의 어떤 심리학적인 미션이 무엇인지를 잠깐 제가 하나의 사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뭔가요? 자, 우리 자물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벌써 엄청 큰데, 내가 꽤 오랫동안 못 열었던 것 같은, 열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사실은, 자, 광고주들, 브랜드들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은 바로 이런 자물쇠를 꽉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자, 그러니까 광고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미션은 결국에는 닫혀져 있는 소비자의 자, 인지적인 빗장, 지금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 우리 자물쇠를 열고, 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즉, 광고를 통해서, 자, 이 광고를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뭔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자,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자, 요소들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늘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들을 설득시키고 내가 뭔가 그들에게 나의 주장을 얘기하고자 할 때는,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나의 논리나 주장이 중요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 상대방들, 즉, 소비자의 어떤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자, 내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자, 사회과학적인, 또 그다음 심리학적인 내용들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광고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이제 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R, 또 SP, 그쵸, 이벤트 프로모션과 이런 것과 같이 횡으로, 그쵸. 그래서 광고를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우셨던 거예요, 전에. 자, 저희가 거의 뭐 초기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MCA 할 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애드버타이징 얘기할 때. 자,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을 좀 빼도록 할게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 설명했는데, 그쵸? 자, 이렇다. 프로세스다. 과정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커먼 시스템, 보편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심벌과 사인과 비헤이비얼, 그러니까 상징과 기호학적인 것과 행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근데 뭐가 가장 중심이었다? 버벌과 리튼 메시지가 가장 기본이었다는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자, 결국은, 여러분들 왜 지난번에 매체 이론 얘기할 때, 그쵸? 자, 우리가 광고야, 그 다음에 미디어 설명해 드릴 때, 그 전 PPT였죠? 자, 사람도 역시 그 자체가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표현 미디어, 즉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사고들의 어떤 표현 미디어를 발전시켰고, 다양하게 또 기술, 그러니까 전달 미디어도 역시 자, 발달시켰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난주 출석 미션 과제도 있었습니다. 그쵸? 표현 미디어, 그 다음에 전달 미디어. 자, 근데 우리 사람도 역시 자,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미디어가 안에 있긴 하지만 이걸 결국에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버벌 구두적인 것과 리튼 메시지 손으로 쓰는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심볼 어떤 뭐 선물 같은 거, 사인 같은 거,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행동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사람에 있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구두와 문자였지만 상징, 기호, 행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전달 매체도 있다라고 역시 저희가 예전에 수업했던 것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현상, 즉 정보 전달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자, 정보를 전달하는데 일방적으로 전달했어 끝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공감하고 자, 공유해야 된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공감과 공유. 즉 이게 바로 심리학적인 요소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감을 시킬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냥 저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 뭐 그냥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시 그 과정에서 심리학이 역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인데 결국은 자, 우리가 광고는 뭐의 커뮤니케이션적인 역할을 볼 때는 자,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퍼주에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나의 광고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공감과 공유를 시켜서 설득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광고의 역할들이 뭐 이미 광고학개론 시간에 다 배우셨긴 했겠습니다만 사실은 광고의 첫 번째 역할은 예전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 전달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초기에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쟁 시대가 되고 업종마다 업종 영역마다 경쟁 브랜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자, 내가 이젠 타 경쟁사 대비 우위점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선택받지 못하죠. 그 얘기는 자,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회사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다라는 것들을 자, 소비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광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설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소비자를 잘 알아야 되겠죠. 소비자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학이 자, 우리가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 그렇죠? 이미 다 설명해 드렸죠? 자, 열심히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커그니티브 맵, 그러니까 인지 사다리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자, 결국에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물쇠 얘기했습니다만. 자, 광고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소비자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나에게 있어서 닫혀있던 마음들을 자, 그런 소비자들의 머릿속을 열고, 자, 이제 인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안착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포지션이라고 썼긴 했습니다만 이 브랜드, 이 제품, 이런 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다 뭐다? 바로 광고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자, 넘버원 브랜드로 구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자, 각자 내가 속해 있는 해당되는 업종에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인지 사다리 가운데 가장 1순위에 위치해야지만 어때요? 자, 내가 결국에는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높아진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희가 처음 시간에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던 이유인데,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아까 심리학적인 것들로 제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의 닫혀있는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뭐가 한다? 자, 광고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자, 결국에는 자, 안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브랜드는 자, 이런 제품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자, 분명히 심어줘야 자, 넘버원 브랜드로 구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한동안 크리에이티브 전략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패러디도 얘기했었고요. 공감, 온정, 위협 소구, 섹스 어필, 그 다음에 우리 입증 광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또 역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성적인 소구가 됐던, 아니면 감성적인 소구가 됐던, 크리에이티브 전략 중에 가장 큰 축이죠. 결국에는 인지적인 설득 요소로서 이 두 가지 전략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소비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인지적인 어떤 빗장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재밌어.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유머를 쓰는 게 좋을지, 패러디, 또 온정,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협, 성적 소구, 증언, 생활의 단면, 입증. 어떤 거 쓸 거냐. 물론 이거 말고도 아젠다도 있었고요. 메타포 비유도 있었죠. 다 이미 여러분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적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인지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억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기억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메모리,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사실은 오늘 그 광고와 심리학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메모리, 기억. 제가 저희의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모든 심리학적인 기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기억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의 이면에는 광고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의 어떤 관점에서도 분명히 어떤 전략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심리학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우리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지적인 빗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설득 요소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적으로 또 한두 페이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못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광고의 심리학 부분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광고를 지각하는 과정은 어떠냐라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출처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원 때 이 책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 굉장히 웰메이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웰리튼 잘 쓰여진 제가 판단하기엔 좀 약간 좀 제가 좀 주저넘긴 합니다만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대학원 수업 때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거든요. 실제 교재였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 심리학 책을 한번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포함한 여기는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루 동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TMI 얘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도 TMI 시대예요. 그렇죠? Too much information.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 필요도 없는 정보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과하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저희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나옵니다. 관여도 내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광고 심리학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일단 광고를 포함한 모든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정보에 노출이 되죠. 즉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 5가지를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광고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그 감각기관이 2가지죠. 청각과 시각 이 2가지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각과 미각, 후각은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런 예측들을 해봅니다만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는 청각과 시각, 즉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많이 정보들을 또 광고까지 포함해서 노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신의 관여도에 따라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관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기사를 읽다 보니까 광고를 포함해서 뭔가 컨텐츠를 읽다 보니까 바로 관심이 가지는 게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어때요? 내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관여도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는 선택적인 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내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선택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컨텐츠와 그 컨텐츠 안에 우리가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에 노출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억 속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줄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모든 정보들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관심도에 따라서 노출이 되어지고 이것들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한 페이지만 더 마칠게요. 35분인데. 지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 파트씩 볼 때는 청각시각에 대한 부분, 제가 청각시각, 관여도, 노출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PPT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각과 시각 중심의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쵸? 최근에는 청각, ASMR, 그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각계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어떤 형태. 왜냐하면 매체 자체가 이제 많아지기도 했고, 그렇게 또, 뭐라고 할까요? 사운드나 어떤 시각도 마찬가지로 고화질의 어떤 TV들이 나오고 그런 디스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고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청각과 시각 중심의 광고로 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노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단순 노출 전략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요 뒷페이지가 또 나오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광고는 반복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게 되면 소비자는 단순하게 어떤 그러니까 생각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는 개념들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TV는 최소한 3회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익숙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효 노출 익스포저 얘기는 되게 많이 합니다만 이제 어찌되었던 단순하게 노출되는 걸로 이제 광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채널 단매출 시대가 되고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나오면서는 그냥 단순 노출 갖고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의 어떤 그런 기억 속에 저장하기에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진보된 어떤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청각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광고를 자연스럽게 단순 노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진행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그 이후부터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시원한 하루 되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